뭐 집안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물소리가 강하지 않는 를 통해서도 그런 생동감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수에 있어서 물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더 좋은 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는요, 제가 직접 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풍수 액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액자를 두고자 하신다면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의미 있는 액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밝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모든 고서 그리고 오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물의 시작인 겁니다. 회남자라는 고서에서도 그랬죠. 만물지본이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2월에 그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3월에 얼었던 땅에서 씨앗이 튀어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표면에 얼어있던 그런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씨앗에 물을 전달해주고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오행에 있어서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물은 정화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새로운 그런 운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물을 잘 관리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바로 죽어있는 물하고 살아있는 물하고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다 말만 들어도 깨름직하죠. 그리고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고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거죠. 제가 평소 공간에 대해서도 어떤 죽은 공간, 살아있는 공간 말씀을 드리죠. 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어있는 물이 있고 살아있는 물이 있는 건데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 막 받아놓고 잘 안 비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밖에 빨래를 하다가 남은 물이라든지 주방에 싱크대에 이제 물을 이렇게 담가 놓고 그냥 하루를 보내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참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물론 어떤 활용을 위해서 불려야 되고 어떤 내가 생각을 해서 두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듯이 그렇게 물을 받아놓고 습관적으로 지내시는 거, 그거는 결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기운이 쭉 가라앉게 되고 집안에 그런 죽어있는 기운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있는 물들을 집안에서 없애고 뭘로 채워야 되느냐? 살아있는 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물,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거는 바로 흐르는 물입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흐르는 물,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습기에 고여있는 물 자주자주 갈아주시고요. 화병에 있었던 그 고여있는 물도 한번 갈아주시고요. 뭔가 마르고 건조한 공간에는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물의 기운,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또 불어넣어 주시고요. 뭐 집안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런 물소리가 강하지 않는 실내 분수를 통해서도 그런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시춘추라는 고서에서도 유수불부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흐르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이 썩지 않고 항상 좋은 운들이 샘솟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볼까요? 자, 현관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현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명의 기운, 좋은 기운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물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이제 물을 확 다 뿌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물티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티슈를 활용을 해서 늘 현관을 이렇게 한 번씩은 닦고 어떤 먼지를 이렇게 훔쳐내는 편인데요.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걸레를 통해서 이제 닦아내지만은 급할 때는 물티슈를 통해서 바로바로 닦고 훔쳐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현관을 이렇게 물이 묻은 걸레라든지
물이 묻은 행주라든지 물티슈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하고 또 먼지를 닦아내는 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침실입니다. 근데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습하지는 않도록 이런 가습기라든지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는 공간에 물기운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꿈도 뒤숭숭해가지고 다음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안방에 대한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통 신기지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지물. 즉 정신을 통해서 기운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운, 즉 어떤 음식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등동물로서의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에 대한 원리, 그걸 또 공간에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실 그런 운명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